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고. 근데 안 하면 당연히 점수 안 나오는데 벼락치기가 가능하다고. 벼락치기가 충분히 나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했으면 다 같다는. 그러니까 방학 때는 국영수 위주로 한 게 맞아. 방학 때는 국영수 위주로 하는 거.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적잖아. 네. 뭐 니들 기준으로 많겠죠. 아, 네. 당연히 뭐 많겠지만, 그러니까 수능을 친다고 했을 때는 수능에 나오는 범위에 비해서는 적잖아. 네. 막 이렇게 몇 단어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한 솔직히 얘기해서 2주 바짝 공부하면 다 볼 수 있거든. 그리고 과탐이나 사탐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해져 있죠. 나오는 문제들만 나와. 그러니까 정독 한 번만 하면 웬만하면 다 맞아. 정독 한 번만. 막 프레임이 막 암기 위주로 내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모의고사 50점 그렇게 가지.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는 막 지금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더라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해. 아 진짜 수학 공부 열심히 해. 아니 하루에 5시간씩 해야 돼. 수학만 5시간씩 이렇게 해야 돼. 진짜 1등도 맞을래. 네. 아니 그렇게까지 빡세게 할 필요 없고 어차피 그렇게까지 빡세게 할 필요 없고. 자 이거 좀 봅시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인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함수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함수를 배웠죠? 네. 1학년 때, 이제 뭐 2차 함수, 뭐 1차 함수 이런 거 말고, 그냥 함수 자체에 대해서 배웠죠? 함수 자체에 대해서. 일단 함수하면 첫 번째가 묻는 게 뭐, 당연히 이제 뭐 함수에 대한 뭐, 그냥 함수, 그 다음에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맞죠? 그 다음에 뭐 합성함수, 역함수 뭐 이런 거 맞죠? 다 배웠었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런 거.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입니다.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요거는 먼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함수는 그냥 y fx로 쓸게. y fx로 쓸게.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시켰어.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었습니까? x자리 x 마이너스 그렇죠. y에 플러스 n. y에 플러스 n을 넣는다고? 아니 y 불러봐. y y 플러스 플러스 n은 n은 x 빼기 n 요거라고? 나 바꿀 기회 한번 줄게. 틀렸습니다. y가 아니라 저 뒤에 n. 그렇죠. 여기 플러스 n 붙여야 돼. 여기 플러스 n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무조건 평행이동 할 때는 이거 부호 반대로 가지고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y 마이너스 n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x 마이너스 n이고. 그러니까 그 이항시켰으니까 플러스 n이 된 것 뿐입니다. 뭔 말이 되죠? 네. 뭐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뭐 예를 들면 y는 x 제곱을 내가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을 시켰어.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었어?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얘가 꼭지점이 됐었죠. 꼭지점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됐었죠. 자, 그다음에 대칭이동 뭐 있었어? 4개 있었으면 대칭이동. x축. x축 대칭. y축.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다음에 직선 뭐. y는 x. 그렇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렇게 4개가 있었죠. y는 x에 대한 대칭. 맞습니까? 네. 그럼 x축 대칭은 뭐 어떻게 했었어? y 값을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만약 얘가 한다면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했으면 됐었죠. 네. y축 대칭은 x. 그렇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죠. 이렇게. 네. 원점 대칭은 둘 다. 둘 다 이렇게. 자, 얘는 x랑 y 자리. 그렇죠. x는 fy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바꿨었죠. 얘를 뭐라고 하는지 배웠습니까? 얘를 역함수라고 하죠. 역함수. 잘 배웠네. 뭐 대충 다 아네. 그러면 요거를
요것만 알면 돼 사실. 근데 이제 뭐 역함수나 이제 합성함수 이런 거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네가 이제 조금 실력이 쌓이고 이러면 이제 그때 가르쳐 줄 건데. 그러면 역함수가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를 가집니까? 아 그것까지 안 배웠나?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네. 역함수를 가진 조건이 뭐였어? fx는. 어. 1대1. 그렇죠 1대1. 네. 그렇죠 1대1 대응함수만 됐었죠. 1대1 대응함수만. 맞죠? 잘했네 잘하네. 역함수는 1대1 대응함수만 역함수를 가집니다. 1대1 대응함수만. 1대1 대응함수만 가지는데 내가 지금 이 역함수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금 파트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죠. 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야. 그래서 지금 역함수 설명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봅시다. 그러면 자 봐봐. 자 처음에 지수함수부터 합시다. 오늘 아마 지수함수 최대 최소 정도까지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지수함수 최대 최소. 자 지수함수의 기본은 뭐든지 함수는 기본이 중요해. 기본 틀이 중요한데 기본 틀이. 그러니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ax의 제곱 맞죠? 뭐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y는 a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함수가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우리 배웠던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것도 y는 x분의 뭐 1 이런 식으로 배웠었고 그 다음에 뭐 루트 x 이런 식으로 배웠었지.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거기다 대고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만 하면 되거든. 맞죠?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y는 a의 x제곱 이게 기본이다 기본. 이거 거꾸로 쓰면 어떻게 돼? x의 a제곱 이렇게 쓰면 뭐가 돼? 그러니까 y는 x의 a제곱 이렇게 쓰면 이거는 다음 함수가 되죠. 예를 들면 a가 1이면 1차 함수 2면 2차 함수 이래 되지. 그러니까 얘가 바뀌는 거죠. 얘는 고정이 돼 있고 그건 다음 함수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다음 함수죠. 근데 이제 척으로 이제 요런 꼴의 함수가 나오는데 얘는 지수가 바뀐단 말이야. 지수가 변수가 돼. 그러니까 지수가 정의역이 됩니다. 지수가 정의역이 되고 y가 치역이 돼. y는 뭐 치역으로 똑같겠고 a 값이 고정이 된단 말이야. a 값이 고정이. 뭐면 그래서 지수 함수야. 지수가 바뀐단 말이야 이제는. 원래는 밑이 바뀌었었는데 맞지?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첫 번째 지수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지수에 뭐 마이너스가 와도 상관없었죠.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2에 뭐 5제곱 이런 거 뭐 이렇게 와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잖아. 맞죠? 이건 마이너스 32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 a는 밑이 0보다 커야 돼. 무조건 얘는 지수 함수 풀 때는. 그리고 a가 1이라는 거야. 요거 두 개만 지켜주면 돼. 얘가 무조건 양수면서 0, 1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1이 돼버리면 어차피 계속 1만 나올 거야. 이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빠지는 건데. 그럼 문제가 뭔가 하면 0보다 크고 1이 아니려면 0하고 1 사이가 1보다 큰 거만 나눌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중요 포인트입니다. 뭔가 하면 A가 1보다 큰 경우야.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 예를 들면 여기 2가 온다거나 뭐 3, 뭐 2분의 3 이런 식으로 뭐 루트 2 이런 거.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그래프가 요렇게 상승곡선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함수는 뭐라 하냐, 요런 함수. 지금 x값이 커지면 y값도 같이 커지죠.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요런 함수, 증가함수. 그러니까 뭐야? 얘는 계속 증가를 해. 계속 뭐 어디 꺾이고 이런 게 없어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꺾이죠.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증가함수가 안 나오는데 얘는 증가함수, 증가함수. 첫 번째 특징이 증가함수예요. 그리고 점근선 배웠죠. 점근선 어디서 나옵니까? 뭐 할 때 나와? 어디다 처음 배워요? 점근. 뭐지? 유리함수 그죠? 유리함수에서 나와요.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두 개잖아, 맞죠? 네. 얘는 한 개다. 얘는 점근선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어. 그러니까 x 축이 점근선이야.
정근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x 값이 커지면 이 여기 정근선부터 멀어지고 네. x 값이 작아지면 정근선이 가까워진단 말이야. 정근선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야? 점점 정근선이라고 하는 자체. 그 선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소리야. 맞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계속 가까이 가면 이건 계속 그리면 계속 가까이 가 그냥. 근데 만나나 안 만난다? 안 만난단 말이야. 그게 정근선입니다. 정근선.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계속 증가하면서 정근선을 여기만 x축을 가진다라고. 여기 기본이다. 여기 기본이야. 얘가 기본인데 두 번째는 그럼 뭐가 나왔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가 나왔죠. 얘는 반대로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얘는 반대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증가함수라고 얘는 뭐라고 하면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얘는 정근선이 어디 있겠어? 축에 있어요. 축에. 그러면 이 함수는 이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이 지수 함수는 조금 더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수학적으로 정역의 범위는 뭡니까? X 전. 그렇죠. 실수 전체입니다. x는 실수 전체. 치역은 y 값, y가 x 값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들이 그게 치역이잖아. 치역은 자 정역은 뭐라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x는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 이게 치역이야. 0보다 큰 부분밖에 없잖아. 맞죠? y는 그냥 이건 이렇게 조금 있어 보이게 쓰려면 그냥 정역, 치역 이런 거 쓰면 좀 있어 보이죠. 이게 답니다. 진짜 이게 다야.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특징에 대해서만 좀 설명하자면 이게 거의 이 지수함수의 문제의 거의 한 50% 이상은 이 증가감소로 묻는 문제야. 왜냐? 증가감소는 곧 최대 최소값을 묻는 거거든. 최대 최소값.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값이 증가할수록 x값이 클수록 최대값이겠죠. 맞지? 작을수록 최소값이겠죠. 언제? a가 1보다 클 때죠. 두 번째 얘는 x값이 클수록 작은 값이 최소값이고 맞죠? x값이 작을수록 큰 값이 나오겠죠. 반대죠. 서로 반대. 그래서 사실 얘랑의 관계도 이 a 관계도 그것도 이제 설명하는 그거는 조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왜 이게 이렇게 얘들끼리가 왜 이렇게 뒤집히는지 설명해 줄 겁니다. 요거 일단 지우고 자 그다음에 평행이동을 한번 봅시다. 평행이동을. 자 y는 ax 제곱을 내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뭐였어? 아까 이거 그대로 쓰면 y는 a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요렇게 생긴 함수가 n만큼 그대로 이동한다는 소리죠. 맞죠? n만큼 그대로 이동한다는 소리야.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평행이동 대신에 모양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모양 자체는 안 바뀌죠. 물론 뭐 뒤집히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근선도 같이 따라오는 거야. 정근선 내가 이거 어디 있다고 그랬어? X축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근선은 여기서는 X축을 X 이게 뭐야? 여기가 0이니까 맞죠? Y는 0이란 말이야. 정근선이 맞지? 근데 정근선도 어떻게 한다고? 같이 따라온다는 말이야. 그러면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죠. 그럼 정근선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근데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근선이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뭐야? 정근선이 Y랑 같이 움직입니다. Y로 그게 아래 위로 움직일 때 어떻게 정근선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y는 n이 되겠죠. n만큼 평행하니까. 네. 어? 네. 자, 얘한테만 영향을 받는다. 왜냐? x는 오른쪽 왼쪽으로 갔다 하기 때문에 정근선에 영향을 못 준다. 요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죠.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요거 만약에 내가 y는 2의 x 제곱 예를 들면 내가 y는 2의 x 제곱 이랬어. 네. 그러면 요거 지금 a가 지금 2지 a가 2지. 네. 그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대충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x축을 1만큼 y축을 마이너스 1만큼 정해줬다고 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이게 그럼 y는 2의 x 빼기 1 빼기 1 이래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이걸 시키면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얘를 보고 먼저 정근선 이렇게 그어.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러면 x축 바에 1만큼 y축 바에 마이너스 1만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이 y 절편만 찾으면 돼. y 절편만. 아니면 x 절편을 찾든지. 그럼 y 절편 같은 경우는 x가 0 넣으면 되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1이잖아.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라고 그랬어? 2분의 그렇죠.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야 되잖아. 네. 여기를 지나야 되겠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냥 그림 끝이야,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제는. 쌤이 다른 거 안 봐도 이제부터 다른 거 안 봐도 그래프 그리는 건 계속 볼 거야. 니들 그래프 안 그리면 나한테 혼나는 거야. 다른 거 뭐 문제를 틀려도 수학을 뭐 숙제를 안 해도 이런 걸로 혼내지 않아. 근데 내가 제일 많이 혼내는 경우가 그래프 안 그리면 잔소리 엄청 합니다. 응? 근데 어. 제일 그 왼쪽 그래프는 응. 저기 2라서 그림을 저기 y에 2를 맞춰서 그린 거예요. 아 여기 얼마겠어 얘는? 아니죠. 이게 0,5잖아. 1? 그렇죠. 0,1이 여기가 1이야. 뭐만 1입니까? 네. 그래서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1을 주죠. 그래서 이 여기도 1이고 아까 이렇게 감소함수 그렸을 때도 있죠. 네. 여기도 0,1이야. 무조건. Y 절편은. 뭐만 1입니까? 네. 뭐라고? 정근선을 먼저 그려야 된다. 정근선이 있는 함수들은 무조건 정근선부터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뭐 절대값도 씌고 막 이러거든. 네. 그때도 뭐라고? 정근선을 제일 먼저 그려야 돼. 정근선을. 그게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야죠. 여기에서 네가 지금 대충 한 거? 네. 요거 여기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지수 법칙이야. 여기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자, 넘겨봅시다. 지수 방정식하고 지수 부등식은 나중에 한번 보고. 자, 유형 1번 284번. 자, fx가 ax 제곱이에요. 그래 돼 있죠? 네. 그때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f-m이라는 거야. 응?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이게 x에다가 마이너스 m 넣는 소리잖아. 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m 제곱 이래 되겠죠? 네. 이거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a의 m 제곱은 1 이래 된다. 응? 네. 그럼 a의 m 제곱은 뭐야? 이게 fm이죠. 이렇게. 그럼 맞아? 기억? 네. 기억 맞죠? 기억 맞죠? 니은은 F3M은 뭐야? A의 3M 제곱이죠. 네. 이게 그대로 쓰죠, 맞지? 근데 이거는 A의 M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지수 법칙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얘가 FM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야? FM의 세제곱 몇 되죠? 네. 니은도 맞네. 니은도 맞죠? 네. 그 다음에 디귿은 FM에는 FM 더하기 FN이라 돼 있는데 맞죠? 네. 그러면 얘만 보면 FM
FMN은 뜻이 뭐야? A의 M의 N제곱이죠. 네. 어? 그러면 이거는 얘는 뭐야? FM 더하기 FN은 뜻이 뭐야? A의 M제곱 더하기 A의 N제곱이라는 소리죠. 네.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습니까? 네. 같아? 지수 법칙이 있었어? A의 MN 제곱하고 A의 M 제곱 더하기 A의 N 제곱이 같습니까? 이게 지수 법칙이 있었어? 이거는 A의 M 제곱의 전체 N 제곱이잖아. 아 맞네. 맞지? 아니. 아니죠? 이거 두 개 다르죠?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말이야. 그냥 두 개 틀렸단 말이야. 근데 저기 A의 M 제곱 저거를 어. A의 M 곱하기 N으로 쓸 수 없어요. 이거? 그 옆에. 이거? 네. 이거 못 쓰죠? 그럼 저거는 그 로그잖아, 로그. 아 이거는, 이거는 로그입니다, 로그. 이 함수는 로그 함수야. 이건 지금 지수 함수입니다. 이건 지수 함수의 특징이고. 얘는 봤지? 헷갈리죠? 이건 로그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그 m에는 로그 m 더하기 로그 n 이랬으면 네. 맞죠? 그러니까 얘가 로그 함수의 특징이야. 근데 지수 함수 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아 그러면 저게 로그는 저 A의 X 제곱이 지수함수라서 틀린 거예요? 그렇죠. 지수 함수라서 디귿이 틀리는 거죠. 이건 아니, 이식은 없어. 이식은 없어. 예를 들면 2의 5제곱하고 2의 3제곱하고 2의 제곱하고 더하면 2의 6제곱이 나오냐 이 말이잖아. 네. 아니죠? 네. 아 물론 뭐 되는 거 찾아보면 뭐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항상 그런 거랬으니까 얘는 안 된단 말이야. 얘는 뭐라고? 얘는 로그 함수가 특징. 로그 함수가 이래 생겼어. 로그 함수가. 어? 뭐가 이러니까? 지수 함수를 지수 법칙을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지수 법칙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지수 법칙하고 로그의 성질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두 개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수 함수의 성질을 봤을 때, 자, fx가 ax 제곱 지금 a의 범위를 주진 않죠. 그러니까 a가 아까 내가 뭐라 a의 범위가 그러니까 밑의 범위가 뭐라고 가는 거야. 1보다 큰 그렇죠. 1보다 큰지 0이랑 0이랑 1 사이인지는 근데 지금 안 준단 말이야. 네. 특별히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에서 f2가 9분의 1 이렇게 줬죠. 네. 이런 경우는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 맞죠? 네. 이게 무슨 뜻이야? a 제곱이 9분의 1이라는 소리야 말 그대로. 그럼 a는 뭐겠어? 3분의 1.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a가 0보다 크단 말이 있으니까 그냥 3분의 1이라는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fx가 뭐라고? 3분의 1의 x제곱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야? a 범위가 나왔단 말이야. 뭐겠어? 0하고 1 사이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감소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 이렇게 해놓고 뭐 근데 이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자 그러면 뭐겠어? 우리가 이렇게 fx를 구했단 말이야. 이렇게 fx를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럼 자 기억 한번 봅시다. 기억 f-4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요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3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네. 맞아? 그럼 요거 지수 법칙 쓰면 3의 4제곱 이래야 되겠지. 네. 그거 얼마야? 81이죠. 16이라고 했네? 그럼 기억 틀렸네? 맞죠? 네. 기억 틀렸죠? 자, 두 번째. 자, 기억 틀렸고. 두 번째, 니은은 뭐야? 얘가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라고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이게 3이 나오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는 아까 했듯이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면 곱하면 3의 1제곱이니까 3이죠. 맞네. 마이너스 1,3 맞죠? 니은은 맞죠? 자, 점근선은 x축이다. 맞죠? 점근선 x축 맞죠? 얘가 x축이다 그랬잖아요. 맞죠? 점근선 x축 맞죠? 디귿도 맞죠? x까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아니죠. 이거 감소함수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디가 다 4번이네 4번. 자, 이해됩니까 지금 뭔 말하는지? 뭐 그렇게 안 어렵죠? 그렇게 안 어렵죠. 뭐라고 뭘 조심해야 된다고? 점근선을 조심해야 된다. A의 범위랑 밑의 범위랑 점근선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쉬워. 자, A는 4의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했더만 오래됐대. 요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했더만 y는 16 곱하기 4의 x제곱 2x제곱 플러스 16 오래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를 mn에 대해서 평행이동시켜서 얘가 된다는 말은 요거 일단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평행이동시키면 y는 4의 2 x 빼기 m 플러스 n 이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식하고 이식하고 같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맞죠? 그럼 뭐 n은 나왔네? 16이겠죠? n은? 그러면 얘랑 얘를 같게 만들니까 얘랑 얘랑 같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요거를 4의 2m 빼기 2x 빼기 2m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게 요거를 4의 2m 제곱분의 4의 2x 제곱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거를 다 했으면 4의 2m 제곱분의 1 곱하기 4의 2x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게 뭐라 소리야? 이게 16이라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4의 제곱이잖아. 얘를 4의 제곱은 얘를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꿔? 4의 마이너스 2m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럼 m이 뭐예요? 그렇죠. m이 마이너스 1이죠. n은 16이죠. n은 바뀔 게 없죠. 얘가 여기 맞죠? 그럼 두 개 더하면 15죠. 15 요 293번 있죠? 그 바로 옆에 있는 293번 문제. 요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요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293번 같은 문제. 요거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어야 돼.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그러면 뭐만 보면 돼? A가 일단 5잖아 지금. 그럼 증가 안 되겠죠 일단. 거기다 뭐만 생각하자 그랬어? 이거랑 그 다음 뭐 생각하자 그랬어? 점근선이죠. 그 점근선 뭐만 보면 돼? 그렇죠. 마이너스 3만 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을 그려놓고 위로 이렇게 증가하게만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내가 아까 정의역하고 치역 다 설명해 줬었죠. 됐죠? 요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293번 요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요런 문제를 혼자 잘 풀 줄 알아야지 수학을 잘하는 거야. 자, 이거 지워내죠? 지금 몇 분인가? 34분. 체대체도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나 이거? 자 일단 가봅시다. 유형 4번 299번. 자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1, 그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E, 그다음에 여기가 C, Y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 뭐 구하래? F 2분의 B 빼기 C 구하라고 하죠.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게 B, 2니까 A의 B 제곱이 2겠죠? 그 다음에 A의 C 제곱이 6이겠죠?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푼단 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F에다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A의 2분의 B 빼기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응? 그러면
요거 지수공식 써서 A의 B 빼기 C의 전체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어? 네. 이게 3번이죠, 3번. 그러면 A의 B 빼기 C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A의 B제곱 나누기 A의 C제곱 하면 되죠. 그럼 뭐야? 2 나누기 6이라는 소리죠?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럼 뭐 이게 뭐라는 소리야? 이거 이제 다시 쓰면. 이거 다시 쓰면. 3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요? 루트 3분의 1이란 거야. 어? 네. 근데 이거 답이 루트 3분의 1 없지? 그럼 이건 뭐라고 할까요? 3분의 루트 3이죠. 유리야 하면 3분의 루트 3. 이거이다. 아시는 거 없지, 그냥. 아시는 거 없지. 맞죠? 네. 어? 이게 됩니까? 네. 문제 풀 때 그래프 다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 다 그려야 돼, 진짜로. 네. 어? 지금부터 그래프 다 그려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 자, 지수 함수를 이용한 대수 비교인데, 근데 이게 앞에 이제 지수할 때도 이제 지수의 대수 관계가 나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푸는가 하면 지수를 같게 만들고 안에 걸 비교했으면 됐거든. 그러니까 지수를 같게 만들고 안에 걸 비교했으면 됐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 뭔가 하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게 풀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배웠듯이 y는 a의 x란 말이야, 맞죠? 근데 a 값이 1보다 크면 증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클 때만 얘가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크다고 했잖아. 증가함수니까. 근데 반대는 a가 0에서 1 사이는 얘가 크면 클수록 작아지죠.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막 숫자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원래로 치면. 근데 요 앞에 이제 지수 할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되는데, 요걸 이제 정석대로 풀려고 하면, 자, A가 2의 2분의 3제곱이죠. 요게 A가 루트 2의 세제곱이니까. 네. 맞죠? B는 2의 2분의 1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란 말이야, 맞죠? 0.5니까, 맞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2분의 1이. 네. 그러면 2의 3분의 1제곱이란 말이야, 이게. 네. 지금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바꾸는가 하면 밑을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밑을 같게 만들려고. C는 이게 지금 3제곱근 4인데 이게 3제곱근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2의 3분의 2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밑이 다 같아졌지? 그러면 무슨 함수를 보는가 배운가 하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보면 돼. 어떻게 생겼어? y 2의 x제곱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정의역이 되잖아. 이게 x 값이 되죠? 맞지? 그러면 3분의 1이 여기 있고 맞죠? 여기가 3분의 2가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2분의 3이 여기 있겠지. 뭔 말이 됩니까? 그럼 여기 값이 뭐란 거야, 이게 B라는 소리죠. 여기는 이게 C라는 소리죠. 여기는 A라는 소리. 그럼 뭐가 A, C, B 순으로 맞나? A, C, A가 제일 크고 C가 제일 크고 B 요 순서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정석적으로 푸는 겁니다, 원래는. 만약에 이게 2분의 1이었다. 그럼 반대가 나오겠죠. 2분의 1이. 왜냐하면 얘가 A가 0에서 1 사이니까 X가 얘가 크면 클수록 작은 값이 나와요. 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A의 값의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뭔 말이 됩니까? 자, 드디어 나오는구만. 자, 지금 몇 분이야? 40분. 40분이야? 이거 7번까지밖에 못하겠다. 이거 7번까지밖에. 이거 7번을 이게 아마 한 번에 이해하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걸 한 번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던데 합성함 들어가지고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자 6번은 쉬워. 6번은 쉽습니다. x의 범위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같고 1보다 작다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y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k란 말이야. 네. 어?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얘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맞죠? 얘만 보면 된다. 그럼 얘는 뭐야? 증가함수겠죠. 이게 증가함수란 말이야. 증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얘가 1에서 됐단 말이야. 어? 그러면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무조건 1이겠죠. 그냥 대충 그렸을 때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뭘 갖겠어? 최소값을 갖고 1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그럼 봐봐. 마이너스 1 넣으면 뭡니까? f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야? 2의 0제곱 플러스 k니까 2의 0제곱이 얼마야? 1. 그러니까 1 플러스 k죠. 어? 이게 뭐야? 이게 최소값이야. 맞지? 그 다음에 f1은 2의 제곱 플러스 k니까 4 플러스 k겠죠. 이게 최대값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최소값은 스몰 m으로 쓰고 최대값은 라지 m으로 쓰겠습니다. 미니멈하고 맥시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최대값이 1이래. 그러니까 4 플러스 k가 1이래. 이게 1이라잖아. 그럼 k가 얼마야 돼? 그렇죠. -3이죠.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넣기만 하면 돼. 그렇죠. 마이너스 2 최소값. 상수 K 값이네. 상수 K 값은 마이너스 3이죠. 1번.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뭔 말이 됩니까? 요게 지금 선생님이 지금 Y는 A, X 봤을 때 요걸 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문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게 X만 있을 때 이겁니다.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안 붙어 있을 때만 이렇게 돼. 예를 들면 Y는 2에 마이너스 2X가 이래 돼 있어. 그럼 이거 보고 이게 A구나 라고 하면 안 돼. 그렇죠. 얘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2에 마이너스 2의 X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 변형하는 걸 이제 막 이렇게 변형하는 걸 계산을 봐야 되거든. 그럼 이건 뭐가 돼? 결국에 4분의 1의 X제곱 이래 되는 거야. 봐, 이게 A가 그러면 A가 뭐야? 0에서 1 사이가 돼. 뭐가 해야 됩니까? 요꼴로만 되는 거야. 요꼴로. 이게 왜냐면 이게 기본형이니까. 뭐만 해야 됩니까? 사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뭔가 곱해지는 거를 확대 축소라고 하는데 확대 축소를 안 배우죠, 여러분들. 확대 축소 안 배우지만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y축 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할 줄 알고 그래프도 좀 그릴 줄 알고 그때 되면 가르쳐 줄 건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이게 y축 대칭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y축 대칭이 돼버리면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감소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기까지 조금 걸리고 시간이. 그냥 지금은 그냥 우리 손으로 그냥 뭐라고 A가 1과 크면 증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 어떤 경우는 X의 개수가 1일 때가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다가 이걸 자연스럽게 익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가르쳐줘가지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만 이래죠. 근데 저거 2의 마이너스 2가 4의 마이너스 1이라서 4분의 1. 2의 마이너스 2가 4에 마이너스 1이라서 4분의 1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이걸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봐봐.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지수 법칙에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중 가면 지금 루트 처음에 배울 때 막 처음에 루트 벗기기도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하잖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정도로 민주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몇 분이야? 44분. 44분? 봐봐. 이게 x가 3사인데 맞죠? 지금 313번 합니다. y는 2에 뭐라 했겠어요?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죠? x제곱 1이야 맞지? 이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합성함수거든? 이게 합성함수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2잖아 2잖아 그럼 내가 아까 이거를 x의 개수 x가 그 1로 바꾸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엄밀히 따지자면 얘는 엄밀히 따지면 요렇게 생긴 모양이 아니야. 아, 요거는 이제 미적 가서 배우는 거다. 미적 가서 배우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그래프를 막 그려보면 요렇게 생긴 모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푸는가 하면 얘를 그냥 하나의 t로 본단 말이야, 이렇게. 어? 그러면 y는 2의 t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증가함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얘가 지금 t가 그러니까 치환을 했잖아. 맞지? 맞죠? 그러면 t 값이 크면 클수록 최대겠고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랑 얘로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뭐냐고 하면 이거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했었죠?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빨리 봅시다.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여기 2, 마이너스 3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최대 최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최대가 있고 어디에 최소가 있겠어? x 값이. 3일 때가 최대? 아니요. 마이너스 1일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죠. 어떻게 돼? 그 꼭지점에 x 좌표로부터 멀면 멀수록 최대값이 나오겠지. 왜냐면 r을 볼록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3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겠죠. 그럼 최소값은 나왔지. 얘의 최소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맞지? 최대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1, 4, 1이니까 6이죠. 그럼 최대값이 얼마나 돼요? 6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야? 얘의 최대값이 6이기 때문에 2의 6제곱이 이 함수의 최대값이란 말이야. 왜냐? 내가 뭐라 그랬어? 얘가 크면 클수록 최대라고 그랬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야? 얘 자체는 최대값이 얼마나? 2의 6제곱이란 말이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죠. 뭔가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그러면 x는 어디에서? 아니 x는 어디에서 최대값 예를 들어서 x는 어디에서? 3? 그래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얘가 최대값이 아닙니다. 얘는 뭐의 최대값이야? 이 지수의 최대값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의 최대값이겠죠. 얘의 최대값. 그러니까 6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온단 말이야. 뭔 말이 됩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의 6제곱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2의 6제곱이 얼마야? 8, 8이 64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63이 답이겠죠. 답 4버려. 이해됩니까 지금?